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진 레노먼드 카드가 현재는 총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카드를 왜 구매했는지, 또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비교를 해보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 각각의 레노먼드 카드를 한 장씩 전부 다 한 장씩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요. 그냥 한 장씩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3개를 비교해서 말하는 동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찍게 되었어요. 요거는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예요.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가 총 영어로 된 설명서가 33페이지짜리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영어로 된 설명을 읽어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구매한 레노먼드 카드인데, 이 카드의 장점은 그림 자체도 굉장히 대중적이지만 왼쪽에는 숫자가 적혀져 있고 우측에는 점성학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황색 스토크 황색 카드에는 우측에 양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점성학 기호가 있어서 레노먼드 카드인데 점성학 기호가 있는 카드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큰 회사, AGM 같은 큰 회사에서 나오는 카드 중에 점성학 기호가 있는 카드는 좀 드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타 카드인데 우측에 물병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점성학 공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워밍업 정도로 이 레노먼드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이 2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황소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카드가 굉장히 좋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어떤 프레임 안에 어떤 이런 소스들을 넣었는데, 이 프레임이 계속 바뀌면서 안에 소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굉장히 리딩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렇게 리딩을 할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굉장히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타로 카드예요. 그런 레노먼드 카드예요. 이 카드는 또 가장 큰 장점이 점성화뿐만 아니라 가격이 15,000원, 판매가가 15,000원이라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뭐 설명에 보면 이 그림을 에그 템페라 기법을 써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에그 템페라라는 기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되어 있어서 타로 카드의 깊이가 좀 더 깊어 보여요. 근데 그런 장점, 그림도 예쁘고 에그 템페라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화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리고 이 레노먼드 카드가 제가 가장 처음 구매했던 레노먼드 카드인데요. 이건 틸드윅 타로 카드를 제작했었던 회사에서 나왔어요. 영국 회사인데,
이제 이런 카드 회사들도 대중적인 회사가 있고 어떤 독립출판처럼 직접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그림 스타일로 이렇게 카드를 출시하는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독립출판 같은 인디덱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 카드도 로버트 M이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약간 독립출판처럼 이렇게 본인이 계속 출판하고 있는 덱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두 가지 덱은 구하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카드로 돌아와서 이 카드가 가장 제가 먼저 레노먼드 카드를 처음 샀었던 카드인데 이 카드도 에그 템페라 기법이에요.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 뒷면이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스프레드를 딱 했을 때 뭔가 추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잉 했을 때 조금 이건 정말 한 장 한 장 정성을 정말 많이 들인 카드라서 이렇게 한 장씩 뽑을 때도 되게 조심조심 하면서 뽑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열쇠 카드도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하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제 원래 기본적인 이렇게 이거는 3개 카드인데 31번 3개 카드인데 여기는 여기 똑같이 왼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지만 이 카드는 본연의 레도먼드 카드처럼 이렇게 이건 다이아몬드 하나의 다이아몬드라는 표시잖아요. 이거는 이 클로버 네잎 클로버 2번 카드 경우에는 6개의 다이아몬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부분도 리딩을 하는 방법이 저는 레노먼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레노먼드 오라클이라는 책을 보고 많이 숙지하게 됐는데 그 책을 보면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레노먼드 오라클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텔러들마다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어떤 트럼프에서 가져온 이 부분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보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분까지 안 하고 이 이미지 자체나 이 숫자 부분 정도로 리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 이 기호에 대해서는 리딩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레노먼드 카드는 로버트 M이라는 유명한 텔러분이 출시한 덱인데 이 카드인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15페이지짜리 설명서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덱을 사고 두 번째로 이 덱을 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스티컬 레노먼드 카드,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를 사게 되었는데
이 로보트 M사에서 나오는 설명서로 처음에 레노몬드 카드를 이 설명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서 레노몬드 오라클이라는 책을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동영상 하단에 레노몬드 오라클 책 링크를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레노몬드 카드를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36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배열을 해서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는 것이며,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노몬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인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있지만, 지금 31번 같은 걸 비교를 해본다면, 세계 카드가 아니라 태양 카드이네요. 제가 여기 앞에 지금 지구본이랑 여자분이 있어서, 벌거벗은 여자가 있어서 세계 카드라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같은 31번을 찾아볼게요. 세 개를 비교를 같은 걸로 해보려고요. 같은 태양 카드인데 이렇게 다르죠? 이거를 숫자별로 세 개를 비교해서 하나씩 또 이미지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 한 개가 있죠? 여기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트럼프 부분이. 대신 이렇게 사자자리라는 점성화 기호가 있고, 여기도 다이아몬드 한 개가 있죠. 같은 31번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개 더 보여드린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우 카드 같은 경우에 9, 숫자 9, C라는 게 있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14번을 찾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 C가 클로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클로버. 이 트럼프 카드에서 9개의 클로버, 여기서도 9개의 클로버. 그러니까 요 트럼프 모양의 이 그림들을 이제 약자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시면 뭐 클로버인 경우, 하트인 경우, 그런 것을 여기서 또 십자가 카드도 6, 숫자 6C가 6개의 클로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닷, 앵커인 닷 카드도 숫자 99S, 그러니까 이거 S는 스페이드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하트 24번 하트 카드의 경우에는 JH면 J는 잭이고 H가 하트예요. 이렇게 약어로
작게 표현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크게 보여주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사용을 해본 결과 어땠었는지를 비교를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는 굉장히 섬세하고 섬세해서 이렇게 플레잉할 때 저도 섬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랬는데 이 카드는 재질 자체도 굉장히 코팅이 단단해서 카드 자체 스프레드도 잘 되면서 질이 좋고요. 근데 이 카드의 단점은 실물을 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조금 사진이 이 카드의 아름다움을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 로보트 M4M 네, 카드는 사진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카드를 샀을 때는 플레잉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 카드인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좋았고 또 이미지가 약간 컴퓨터 이미지니까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좋았었고 이 세 번째로 최근에 구입한 신비의 레노먼드는 이 카드는 사진도 잘 찍히는 거예요. 그러고 크기가 가장 작잖아요. 크기 비교를 하면 가로가 5.2, 세로가 8.9. 이 중간 레노먼드 카드는 가로가 6.4, 세로가 8.8. 그 다음에 로보트 M 레노먼드는 가로가 7, 세로가 11cm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 사이즈가 좋다가 또 이 사이즈도 나름 매력 있다가 이렇게 썼었는데 이 카드가 가장 작잖아요. 이 카드를 사용을 해보니까 손에 무리가 가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굉장히 경험이 좋았었고 이 카드가 생기니까 이 큰 사이즈 카드를 확실히 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나중에 구입하기도 했지만 이 세 개 레노먼드 카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노먼드 카드는 이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의 가장 장점은 사이즈가 적어서 지금 이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다른 카드에는 없는 레노먼드 타로 카드의 스프레드 기법인 이 36장을 다 깔아서 한 테이블에서 보는 방법, 또 이렇게 9개 카드 스프레드 방법도 있어요. 가로 3개, 세로 3개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레노먼드 스프레드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이 화살표 보이세요? 이렇게 리딩을 이런 식으로 대각선, 가로, 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했을 경우에 이 가장 작은 사이즈가 한 테이블에서 스프레드 했을 때 가장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사이즈인데 이 7에 11cm 카드를 여기 보시면 가로가 1, 2, 3, 4, 5, 6, 7, 8 가로가 8개, 세로가 5개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면 지금 일단 단순히 계산해봐도 가로가 7cm인 카드를 8개를 배열을 하면 7, 8에 56 거의 60
70cm를 가로를 차지해야 되고, 세로는 11cm가 5개로 배열되니까, 그러니까 55cm, 60.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70에 60cm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이 배열법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죠. 네, 그래서 간단한 뭐 3카드 배열법이나 9개 카드 배열법 정도 하기에는 이게 적당하고, 이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는 이렇게 큰 배열법을 하기에도 적당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레노먼드 카드를 사용을 해보니까 뭐 3카드를 가장 많이 쓰게 되고, 아니면 뭐 많이 해도 7장 정도, 9장 정도이고, 이 전체로 다 펼치는 그랑타블로 기법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사용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카드 체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체계가 다른 카드들을, 체계가 다르다는 거는 레노먼드 카드, 또 호로스코프 벨린, 뭐 오효젠, 심볼론, 이렇게 각각의 라이더 웨이트, 이렇게 각각의 덱마다 이렇게 카드가 구성된 체계가 다 이유가 있고, 다 오래되고, 그것만의 잘 나오는 주제라던가 기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각의 체계의 장점을 취해요. 그래서 취하다 보니까 그랑타블로 그 배열법까지는 잘 보지 않고, 예, 거의 3카드 배열법 선에서 레노먼드 카드는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지금 매장 타로샵에서 오프라인 타로샵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1년 운을 볼 때는 저런 그랑타블로 배열법을 많이 또 쓰기도 하니까, 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저것을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하기에는 그랑타블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도 공부는 하시잖아요, 처음에. 그랬을 때 이 신비의 레노먼드 카드가 그랑타블로를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한 카드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뒷면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세 개 카드가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세 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었는데요. 저는 그 수학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수학 문제집을 보더라도 남들이 1권, 2권을 볼 때 저는 5권을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이 정말 좋아서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지만, 그 공부를 할 때 미술을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야간 자율학습할 시간이 없어서 남들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였는데, 수학 문제집을 5권을 보는 이유는, 수학 문제집을 남들이 1-2권을 볼 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있는데
한두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5권을 왜 봤냐면, 저도 이제 이런 방법을 해보고 성적을 보고 또 요런 공부 방법으로 다음에는 요런 공부 방법으로 좀 바꿔봐서 성적이 더 오르는지 보고, 이렇게 저한테 맞는 과목별로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었는데, 그렇게 5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권이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찰력이 길러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5권의 수학 문제집을 보면 공통된 게 있는데, 이거는 꼭 숙지해야 되고,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거가 통찰력을 기르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레노먼드 카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요, 같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것도 14번 여우 카드로 바꿔볼게요. 같은 여우 카드를 이렇게 봐요. 보면서 이 카드를 플레잉 했을 때 그림에서, 그러니까 그 리딩을 할 때 점점 이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 이렇게 여우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다던가, 이렇게 물을 핥아먹는 여우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돌에서 이렇게 풀이 난 모습, 아니면 여기 뒤에 지금 눈이 쌓여 있는 모습, 또 하늘이 보라색으로 된 거, 아니면 뒷부분에 앙상한 나뭇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딩이나 그림 부분이 더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또 요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또 이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덱을 그림이 다 다른 거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여우에 대한 어떤 리딩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수학 과목 공부법처럼 덱을 여러 개를 사용하면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수학 공부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드 하나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수학 문제집을 한두 권을 사서 깊이 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카드도 딱 하나나 두 개를 깊이 파서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개의 덱을 섞어서 쓰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통찰력을 늘리는 사람이라, 이제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후자의 경우라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가 남들보다 많은 이유도, 거기 그 이유가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가진 3개의 레노먼드 카드를 비교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았고요. 다른 동영상에서 이 왼쪽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3개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는 동영상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